당신 주머니 속에서 반짝이던 그 물건, 정원이 휴대폰이죠? 공 회장님, 손이 유난히 떨리시네요. 하네라의 서늘한 목소리가 적막한 대기실을 가르고 날카롭게 날아와 박혔습니다. 병원 VIP 대기실을 감싼 공기는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턱 막힐 정도로 무거웠죠. 복도 끝 수술실의 붉은 조명은 마치 정원이의 생명줄이 타들어가는 비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옥의 숨결이 방 안을 훑고 지나가며 기분 나쁜 전율을 남기는 순간이었어요. 공난숙이 코트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를 꽉 움켜쥐며 가시 돋친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사람을 밀어버린 현장에 있었는데 안 떨릴 사람이 어디 있어? 하네라가 한 발자국 천천히 다가가며 상대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깊게 찔러 들어갔죠. 사고라고 하셨나요? 아니면 필연이라고 하셨나요? 공난숙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하네라의 날카로운 시선을 교묘하게 피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정원이를 얼마나 아끼는데. 하네라의 눈에 경멸의 빛이 스치며 목소리가 지하실 아래로 낮게 가라앉았어요. 아끼는 사람의 가방을 현장에서 뒤지는 게 취미이신가 봐요. 공난숙은 가당치 않다는 듯 가식적인 헛웃음을 터뜨리며 하네라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헤라 씨, 자식을 잃을지도 모르는 엄마치고는 참 차분해. 하네라가 상대의 숨소리가 느껴질 거리까지 다가가 단호하게 말을 뱉었습니다. 정원이가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 여기 또 있는 줄 몰랐네요. 공난숙이 억울함을 가장하며 제 가슴을 쾅쾅 소리가 나게 내리쳤죠. 말이 심하군. 내가 정원이를 왜 죽기를 바란단 말이야? 하네라의 시선이 공난숙의 코트 주머니를 향해 송곳처럼 예리하게 내리꽂혔습니다. 당신 주머니 속에서 반짝이던 그 물건, 정원이 휴대폰이죠? 공난숙이 황급히 주머니를 움켜쥐며 사나운 맹수처럼 눈을 부라렸어요. 휴대폰이라니? 난 본 적도 없어. 현장에 떨어졌겠지. 하네라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았다는 듯 차가운 조소를 흘렸습니다. 거짓말할 때 오른쪽 눈썹이 미세하게 떨리는 거 아세요? 공난숙이 당혹감을 감추려는 듯 신경질적으로 허공에 손사래를 쳤죠. 헛소리 그만두고 자식 수술이나 신경 써. 하네라가 포위망을 좁히는 사냥꾼처럼 한 걸음 더 무겁게 밀착했습니다. 정원이 가방 안에 있던 휴대폰이 증발했다면 범인은 하나죠. 공난숙이 히스테릭하게 비명을 지르며 격렬하게 몸을 뒤틀어 반발했어요. 내가 범인이라도 된다는 거야? 증거도 없이 사람 잡네. 하네라가 공난숙의 손목을 단숨에 낚아챌 듯 손을 뻗으며 은조렸습니다. 증거는 당신이 지금 꽉 쥐고 있는 그 코트 주머니 속에 있겠지. 추악한 진실이 마침내 더러운 고개를 듭니다. 하네라가 명령하듯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공난숙을 다시 한번 몰아붙였어요. 주머니에서 손 한번 빼보시죠. 당당하시다면 말이에요. 공난숙이 뒷걸음질을 치며 바르르 떨리는 입술을 지시겨 깨물었습니다. 내가 왜 당신 명령을 들어야 하지? 참 불쾌하군. 하네라의 눈동자의 고인 증오가 용암처럼 뜨겁고 위태롭게 일렁였죠. 불쾌한 건 정원이가 아니라 그 속의 진실이겠죠. 공난숙이 횡설수설하며 준비해온 방어 기제를 필사적으로 쏟아냈습니다. 그 아이가 옥상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난 몰라. 하네라의 눈이 사냥감을 포착한 것처럼 번뜩이며 기괴하게 변했지요. 옥상? 제가 옥상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나요? 공난숙이 당황하여 마른 침을 요란하게 삼키며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그야 당연히 높은 곳에서 떨어졌으니 옥상이겠지. 하네라가 공난숙의 맹점을 정확하게 찌르며 숨통을 거칠게 압박했습니다. 사고 현장에 대해서는 함구하더니 장소는 정확히 아시네요. 공난숙이 이마에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혀 꼬인 소리로 말을 더듬기 시작했죠. 소문으로 들었어. 병원 사람들이 다 떠들던데. 하네라가 가소롭다는 듯 상대를 멸시하며 더욱 무자비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아직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인데 참 정보가 빠르시네요. 공난숙이 적반하장으로 눈을 부라리며 히스테릭하게 대들었어요. 지금 나를 취조하는 거야? 부회장 자리가 사람을 오만하게 하네. 하네라가 핏발선 눈으로 절규하듯 공난숙의 얼굴에 대고 외쳤습니다. 오만한 게 아니라 절박한 겁니다. 제 딸을 죽이려 한 인간을 찾느라.
공난숙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독화살의 방향을 진태석에게 돌렸죠. 범인은 이미 정해진 것 같은데 나 말고 당신 남편 말이야. 한혜라가 참지 못하고 격노하여 공난숙의 어깨를 힘껏 밀쳐냈습니다. 진 회장님을 끌어들이지 마세요. 당신 공범이잖아요. 공난숙이 벽에 부딪히며 간신히 중심을 잡고는 앙칼지게 악을 썼어요. 공범이라니. 난 그저 비명을 듣고 달려간 것뿐이야. 한혜라가 공난숙의 코트 주머니를 거칠게 낚아채며 마지막 비수를 꽂았습니다. 달려가서 정원이를 돕지 않고 휴대폰부터 챙긴 이유가 뭐죠? 공난숙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수혈하고 왔더니 대기실이 아주 시끄럽군. 문이 거칠게 열리며 들어온 진태석의 목소리가 공간을 얼려버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굶주린 맹수처럼 번뜩였어요.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날카롭게 벼려지며 숨이 막히는 압박감이 조여왔죠. 한혜라가 경멸이 가득 담긴 눈으로 남편을 쏘아보며 대답했습니다. 수혈하신 피가 정원이 몸속에서 거부 반응이라도 일으키면 어쩌죠? 진태석이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며 한혜라를 내려다보았어요. 내가 살린 아이야. 내 피가 섞였으니 이제 내 소유나 다름없지. 한혜라의 입술이 분노로 가늘게 떨리며 차가운 비수가 날아갔습니다. 살려놓고 다시 죽이려는 계획인가요? 당신 피가 아깝네요. 진태석이 한혜라의 앞으로 성큼 다가와 윽박질렀습니다. 한혜라, 말 조심해. 난 정원이를 구하려던 유일한 목격자야. 한혜라가 피하지 않고 도끼 서린 눈으로 마주서서 물었습니다. 목격자일까요? 아니면 현행범일까요? 옥상에서 무슨 짓을 했죠? 진태석이 짐짓 억울하다는 듯이 뻔뻔하게 어깨를 으쓱였지요. 그 아이가 스스로 발을 헛디딘 거야. 난 잡으려다 실패했고. 한혜라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진태석의 가슴팍을 가리켰습니다. 잡으려던 손자국이 왜 정원이 목에 선명하게 남아있을까요? 진태석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으나 이내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그건 떨어지지 않게 붙잡느라 힘을 준 것뿐이야. 한혜라가 과거의 치부를 건드리며 심리를 사정없이 흔들었죠. 차기범 씨가 계단에서 구를 때도 그렇게 붙잡으셨나요? 진태석이 마치 발작이라도 하듯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차기범 이야기가 여기서 왜 나와? 그건 이미 끝난 일이야. 한혜라가 한 걸음 더 밀착하며 진태석의 숨통을 조여갔습니다. 정원이가 다 알고 있더군요. 당신이 그분을 어떻게 방치했는지. 진태석이 이를 악물며 가식적인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증거 없는 낭설일 뿐이야. 정원이가 지어낸 소설이라고. 한혜라가 주머니 속 공난숙을 힐끗 보며 냉정하게 은조렸어요. 소설인지 실화인지 그 아이 휴대폰이 말해주겠죠? 진태석이 확신에 찬 표정으로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휴대폰? 그건 이미 박살이 나서 형체도 없을 텐데. 파멸의 전조가 날카로운 비명을 지릅니다. 공난숙이 기다렸다는 듯이 맞장구를 치며 안도했습니다. 맞아요. 그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온전할 리가 없죠. 한혜라가 공난숙의 표정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물었죠. 공 회장님은 왜 그렇게 안도하는 표정이신가요? 공난숙이 짐짓 당황하여 털이 삐쭉 선 고양이처럼 굴었습니다. 안도는 무슨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야. 한혜라가 다시 진태석을 향해 독서를 내뱉었습니다. 진 회장님, 당신 손에 묻은 피가 정원이 것만은 아니죠? 진태석이 위협적으로 한혜라의 팔을 낚아채며 위협했습니다. 한혜라, 자꾸 선을 넘는군. 내 인내심도 한계야. 한혜라가 아픔을 참고 비웃으며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었죠. 인내심이 바닥나면 제 목도 조르실 건가요? 옥상에서처럼. 진태석이 당황하여 잡았던 팔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옥상에서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 한혜라가 젖은 눈으로 정원이의 고통을 대변하듯 말했지요. 정원이 비명이 제 귓가에 실시간으로 들리는 것 같거든요. 진태석이 코방귀를 끼며 미친 사람 보듯 혀를 찼습니다. 헛것을 듣는 모양이군. 자식을 잃을까봐 미쳐버린 거야? 한혜라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식으며 일갈했습니다. 미친 건 제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도 수혈을 하는 당신이죠.
진태석이 가슴을 펴고 당당한 척 위선을 떨었습니다. 난 회장으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했어. 한혜라가 가당치 않다는 듯이 가시 돋친 말을 뱉었죠. 최선을 다해 정원이의 기자회견을 막으려 하셨겠죠. 진태석이 눈을 가늘게 뜨며 살벌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기자회견? 그런 건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어. 한혜라가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진실을 밀어붙였어요. 차기범 씨의 명예를 회복하려던 정원이의 마지막 기회였죠. 진태석이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한혜라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 법이야. 정원이도 곧 그렇게 되겠지. 한혜라의 동공이 경악으로 물들며 숨이 멎었습니다. 두 분 클라우드 자동 동기화라는 기술을 아시나요? 한혜라가 천천히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들며 서늘하게 물었습니다. 화면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빛이 두 악인의 일그러진 얼굴을 비췄지요. 방 안의 공기는 마치 폭발 직전의 화약꽃처럼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침묵의 무게가 심장을 짓누르는 소름 끼치는 순간이었어요. 공난숙이 콧방귀를 뀌며 비릿한 가소로움을 내비쳤습니다. 클라우드, 그게 이 지옥 같은 상황이랑 무슨 상관이야? 한혜라가 한 걸음 다가가며 진태석의 눈을 정면으로 쏘아보았죠. 휴대폰은 박살 낼 수 있어도 공중에 떠다니는 데이터는 못 죽이죠. 진태석이 위협적으로 팔을 휘저으며 한혜라의 어깨를 밀치려 했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하려는 거야? 그까짓 기계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 한혜라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상대를 향해 차가운 조소를 날렸어요. 정원이가 옥상에 올라가기 직전 녹음 버튼을 눌렀더군요. 공난숙의 안색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하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녹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정원이는 그럴 정신이 없었단 말이야. 한혜라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공난숙의 심장을 사정없이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제 휴대폰에 업로드됐죠. 진태석이 당황하여 얼굴을 붉히며 히스테릭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짓말이야. 당신이 나를 속이려고 저질 연극을 하는 거라고. 한혜라의 입술에 비릿하고도 처절한 승리의 미소가 번졌지요. 들어보시겠어요? 당신이 차기범 씨를 죽였다고 실토하던 목소리. 진태석이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한혜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닥쳐. 그 더러운 입 당장 닥치라고 했지. 그거 당장 내놔. 진태석이 한혜라의 손을 낚아채려 하자 그녀가 재빨리 뒤로 물러났어요. 왜요? 세상 사람들이 당신의 추악한 육성을 들을까봐 겁나요? 공난숙이 다급하게 진태석의 팔을 붙잡으며 비명을 내질렀습니다. 회장님, 저 미친 여자 휴대폰 뺏어야 해요. 지금 당장요. 한혜라가 공난숙을 향해 멸시와 증오가 가득 담긴 눈빛을 보냈죠. 공 회장님도 촬영 중이셨잖아요. 보험용으로 쓰려고 말이에요. 공난숙이 펄쩍 뛰며 필사적으로 허공에 손사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촬영했다는 거야? 난 그냥 옆에서 구경만 했다고. 방 안의 공기가 숨막히는 비명과 악취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한혜라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거친 기계음 섞인 숨소리가 터졌어요. 곧이어 진태석의 살벌한 목소리가 대기실 공간을 차갑게 얼렸지요. 녹음 속 진태석의 목소리가 유령처럼 대기실을 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차기범은 계단에서 굴렀지만 그때는 살아있었지. 공난숙이 제 귀를 막으며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니야. 이건 조작된 거야. 저 기계가 잘못된 거라고. 녹음된 진태석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고 진실을 낭독했습니다. 여기가 내 무덤이야. 더는 널 살려둘 수 없어. 진태석이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발작하듯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죠. 끄어. 멈춰. 당장 저 기계 멈추란 말이야. 한혜라가 차가운 눈으로 진태석의 파멸을 조용히 감상했습니다. 당신이 정원이 목을 조를 때 났던 소름 끼치는 소리도 있네요. 공난숙이 기어가는 목소리로 비겁하게 책임을 회피하기 시작했어요. 난 몰라. 난 저 사람이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야. 진태석이 공난숙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며 폭발했습니다. 공난숙, 당신이 나를 부추겼잖아. 정원이 처리하라고.
공난숙이 진태석의 얼굴을 손톱으로 핥히며 앙칼지게 대들었죠. 내가 언제 그랬어? 당신이 먼저 손을 쓴 거잖아. 당신이 죽였어. 진태석이 공난숙을 바닥으로 사정없이 내동댕이치며 포효했습니다. 휴대폰 훔쳐간 것도 당신이지? 나를 협박하려고 말이야. 공난숙이 바닥을 손톱으로 긁으며 광기서린 고백을 뱉어냈습니다. 당신 감옥 가면 내가 건양을 가지려고 그랬다 왜? 그게 죄야? 하네라가 그 처참한 광경을 내려다보며 날카로운 조소를 날렸어요. 서로의 멱살을 잡는 모습이 참 가관이네요. 평생 동지라더니. 진태석이 사리를 가득 품고 하네라에게 다시 무섭게 달려들었습니다. 하네라, 그 휴대폰 부숴버릴 거야. 너도 같이 죽여버리겠어. 하네라가 휴대폰을 높이 치켜들고 마지막 비수를 던졌습니다. 죽여보세요. 이미 이 파일은 경찰청 서버로 전송 중이니까. 복도 끝에서 수십 명의 거친 발자국 소리가 몰려왔습니다. 진태석 회장님, 차기범 씨 살인 및 차정원 씨 살인 미수 혐의입니다. 주하늘의 서슬퍼런 목소리가 대기실의 무거운 정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대기실 문을 박차고 들어온 무장 경찰들이 순식간에 진태석과 공난숙을 에워쌌죠. 하네라의 손에 들린 휴대폰에서는 여전히 진태석의 추악한 자백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피해 역설이 완성되는 처절한 파멸의 현장이 병원 한복판에 펼쳐지는 순간이었어요. 진태석이 달려드는 경찰들을 거칠게 밀쳐내며 짐승처럼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거나. 난 정원이를 살린 사람이야. 방금 수혈까지 했다고. 주하늘이 차가운 눈빛으로 진태석의 발악을 지켜보며 낮게 응수했지요. 수혈이 당신이 저지른 살인 혐의를 덮어줄 면죄부는 아닙니다. 경찰관이 진태석의 팔을 꺾어 누르며 차갑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습니다. 수혈은 정상 참작 사유가 안 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난숙이 넋이 나간 표정으로 구석으로 도망치려다 주저앉아 소리쳤어요. 난 아니에요. 난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라고요. 난 무죄야. 주하늘이 공난숙을 향해 증거가 담긴 서류 봉투를 서늘하게 내밀었습니다. 공난숙 회장님도 증거인멸 및 범죄 은닉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공난숙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하네라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비굴하게 매달렸죠. 헤라 씨, 제발 말 좀 잘해줘. 우리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하네라가 공난숙의 손을 혐오스럽다는 듯이 거칠고 무자비하게 뿌리쳤습니다. 예정? 당신이 내 딸을 밀어버릴 때 그 알량한 정은 어디에 있었지? 진태석이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들에게 격렬하게 저항하며 악을 썼어요. 하네라,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내 남편이야. 하네라가 진태석의 면전에 대고 얼음장 같은 조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내 남편은 25년 전 당신이 내 딸을 버리게 했을 때 이미 죽었어. 진태석의 입에서 형언할 수 없는 괴성이 터져나오며 대기실을 울렸지요. 으악, 이거 놓으라고. 난 건양의 회장이란 말이야. 내가 누군 줄 알고.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날카로운 금소금이 대기실 공기를 갈랐습니다. 공난숙은 자리에 주저앉아 제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목 놓아 통곡했죠. 그 휴대폰만 아니었어도 내가 왜 그걸 챙겨서 내 무덤을 팠을까? 주하늘이 울부짖는 공난숙을 내려다보며 마지막 진실을 통보했습니다. 당신이 휴대폰을 챙겨준 덕분에 위치 추적기로 여기까지 빨리 왔습니다. 하네라는 떨리는 손으로 수술실 문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쏟아냈어요. 정원아, 들리니? 이제 곧 모든 더러운 것들이 끝날 거야. 끌려나가는 진태석과 공난숙의 비명소리가 복도 너머로 멀어져 갔습니다. 정막 속에 흐르는 심박동 소리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고동처럼 울려 퍼졌죠. 하네라는 떨리는 손으로 정원의 수술실 문을 바라보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술실의 붉은 등이 꺼지고 기계 소리만 고요하게 남은 순간이었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하네라를 향해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뗐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하네라의 심장이 바닥으로 추락하며 눈동자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내 딸 심장이 멈췄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한혜라의 비명이 텅 빈 병원 복도를 찢어발기듯 울려 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악인들을 몰아냈던 승리의 희열은 순식간에 재가 되어 흩어졌지요. 의사의 선고는 사형 집행관의 도끼날처럼 한혜라의 심장을 정확히 내리찍었습니다. 세상이 통째로 뒤집히는 듯한 아찔한 현기증이 그녀의 전신을 휘감았어요. 주하늘이 무너지려는 한혜라의 어깨를 필사적으로 붙들며 소리쳤습니다. 부회장님,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정원이가 보고 있어요. 한혜라는 초점 잃은 눈으로 수술실에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았지요. 나 때문이에요. 내가 25년 전에 그 아이를 버려서 벌을 받는 거예요. 주하늘이 그녀의 어깨를 세차게 흔들며 눈을 맞추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정원이는 부회장님을 원망하며 떠날 아이가 아닙니다. 한혜라가 주하늘의 옷소매를 움켜쥐며 미친 사람처럼 애원했지요. 하늘씨, 정원이 좀 살려줘요. 그 아이 없으면 나도 죽어요. 주하늘의 눈가에도 뜨거운 눈물이 맺혔지만 목소리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정원이는 살 겁니다. 진태석의 피를 받아서라도 살아서 복수할 아이예요. 한혜라가 갑자기 실성한 듯 웃음을 터뜨리다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그 인간 피를 받아서 살다니. 그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요? 주하늘이 그녀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이며 낮은 목소리로 은조렸습니다. 그 피는 이제 정원이의 것입니다. 악마의 유산이 아니라 생존의 증거예요. 수술실 안에서 다급한 기계음과 의료진의 외침이 새어나왔습니다. 한혜라는 숨조차 쉬지 못한 채 굳게 닫힌 문 너머에 온 신경을 집중했죠. 방금 전까지 악을 쓰던 공난숙과 진태석의 환청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지옥 같은 시간이 영겁처럼 흐르고 대기실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한혜라가 기어가는 목소리로 신을 향해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내 목숨을 줄 테니 제발 정원이만은 살려주세요. 주하늘이 그녀의 손을 꽉 잡으며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정원이는 강합니다. 누구보다 독하게 살아남아 여기까지 온 아이니까요. 그때 수술실의 붉은 등이 깜빡거리더니 마침내 초록색으로 변했습니다. 육중한 자동문이 열리고 온몸이 땀으로 젖은 의사가 다시 걸어 나왔죠. 한혜라는 차마 입을 떼지 못한 채 의사의 입술만 간절하게 응시했습니다. 의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가볍게 한숨을 내쉬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심박동이 다시 돌아왔고 수치가 안정되고 있어요. 한혜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바닥을 치며 목 놓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주하늘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지요. 정막 속에 흐르는 규칙적인 심박동 소리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한혜라가 정원의 손을 잡으러 수술실 안으로 달려가려던 찰나였습니다. 주하늘이 그녀를 막아서며 서늘한 눈빛으로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부회장님,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주영채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혜라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증오의 불꽃으로 다시 타올랐습니다. 마침내 차정원이 사선을 넘나드는 기적 끝에 심박동을 되찾았습니다. 진태석과 공난숙은 자신들의 죄악이 담긴 생생한 육성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한혜라와 주하늘 앞에 나타난 주영채라는 새로운 그림자가 다시금 긴장감을 조여옵니다. 과연 차정원은 무사히 눈을 뜨고 진정한 복수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주영채가 준비한 마지막 카드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복수극을 응원해주세요.